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가의 존망과 대통령의 체면,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하는 시한인 11월 22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만나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어제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것과 지소미아 폐기 철회를 우리 측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에스포 장관에게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해왔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지소미아를 파괴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 아니라 해볼 테면 해보자 하는 자세가 아닌가 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일은 아니면 말지 해버리면 그만인 개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국가, 우리 전체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일들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감당하라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연결고리인 지소미아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는 한일 외교 갈등의 경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외교 갈등에 불을 지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도의 한일협정과 2015년의 종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통해서 강제징용자와 종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는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민간공동위원회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반영됐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때 민관공동위원회는 몇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상 과정에서 강제 동원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했던 부분은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민간공동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이 정부위원으로 또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때 위원장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국가 간의 협정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외교적인 무례임에도 불구하고 토착 외구 운운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계속 괴롭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신뢰를 계속 잃어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경제 제재 조치 등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김정은의 입장을 변화하는 데에만 힘써왔던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주장대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느니 한미일 방어체제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믿을 수 없는 상대로 낙인 찍혔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려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여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에 관여해야 하느냐? 내가 북한 문제에 관여해 당신을 도와주고 있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더 이상 한국 문제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일본 수상과 잦은 접촉과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관계나 국제관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무렵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빙이 될 만한 서류를 요청해 왔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기들의 수출 업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한국이 한미일 안보 삼각체제를 흔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왔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문 대통령은 직접 상대방과 만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바로잡았어야 할 것은 바로잡았어야 옳다고 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으면서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고 정치적 손실을 우려해서 제3자를 세워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의 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비겁하고 야비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어려운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정정당당하고 꿋꿋하게 대의 대도를 걷는 대통령이기를 바랍니다. 대외관계에서 대통령의 채통과 위엄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채통과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 외교, 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결국 국민 생활과 국가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의 존망과 대통령의 체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